가짜뉴스 안보장사 이제는 속지 않는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부천일개미 김명원 의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5월 2일 낮 3시쯤 김정은 위원장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활동을 15분 정도 편집해 방송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 행사장까지 수십 미터를 혼자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지팡이도 부축도 없었습니다. 공장 내부도 걸어서 둘러봤고 계단도 이동하는 등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KBS 뉴스를 인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특이 동향이 없다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온 태영호, 지성호 두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위원장의 신변에 강력한 이상이 생겼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태영호 당선인은 지난달 28일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한 가지 분명한 건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지성호 당선인은 뉴시스에 김 위원장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99% 확신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배지도 달기 전 가짜뉴스를 유포한 후 사과도 하지 않는 이유는 계속 가짜뉴스로 안보 장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2018년 6월 8일 JTBC 이규원의 스포트라이트는 김정은의 해외 유학에 대해 스위스 베른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자신의 자식들을 모두 스위스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자신과 아버지 세대와 달리 자식들에게 유학을 하도록 한 것은 북한 지배 방식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체제 안정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과 달리 이제는 경제 발전에 나서야 하는 세대들에게 원하는 것이 분명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취재를 했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경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미국의 북한 제재입니다. 미국의 북한 제재를 풀기 위해 북한은 핵무기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북한이 핵무기가 없었다면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주기라도 했겠습니까? 우리는 북한을 너무 모릅니다. 북한에서도 신용카드로 인터넷 쇼핑을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메인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평화통일창을 클릭한 후 북한의 시장과 카드결제 시스템을 클릭하여 봅시다. 통일연구원의 정은희 부연구위원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은희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시장과 카드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먼저 김정은 정권 이후에 북한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1년 말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2012년 본격적인 김정은 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3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우리식의 경제관리 방법의 연구 완성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고 전국적으로 그 실천 조치들을 확대시켰습니다. 그 결과 공장기업소에서는 지배인이 경영관리를 본격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며 일한 만큼 분배하는 이른바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내놓았습니다. 협동농장에서는 분조를 단위로 하는 관리제인 포전 담당 책임제를 고착시키는 방안을 내놓았죠. 대외적으로는 2013년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외무역의 다각화와 다양화를 주장하였습니다. 5월 경제개발구법은 이어 일련의 세부 법규들을 채택하며 이를 구체화한 결과 그해 11월에는 13개의 경제개발구를 창설하였습니다. 이후에도 2017년까지 추가로 총 9개의 경제개발구를 창설하였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대외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발전은 점에서 선, 면으로 확장시키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변화를 하던 북한 당국은 금융 현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이어 200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인 금융개혁의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001년부터 재정, 금융, 회계 등의 연수 인원을 중국과 독일 등지에 파견하여 금융 현대화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게 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중앙은행법을, 2006년에는 상업은행법을 제정하고 2014년부터는 상업은행을 설립하고 시범은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당국이 상업은행을 설립하면서 돈주의 자본을 끌어들여 양성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북한 경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돈주는 돈의 주인, 한마디로 북한의 신흥 부유층을 말합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이나 무역 등 다양한 산업활동을 통해 자금을 축적한 사람들로 현재 북한 사회 대부분의 자본에 관여하고 있죠. 여기 중앙은행이 있고 각 지역에는 중앙은행의 지점이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조선중앙은행의 지점들은 상업은행으로 독립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조선중앙은행 평양지점이 평양은행으로 떨어져 나가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돈주와 지방상업은행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분리되어 나온 평양은행은 자체 자금 운영, 예금, 출금, 대출 등 상업은행 고유의 기능을 하며 상업은행법에 따라 중앙은행에 규정된 비율의 지불 준비금만 예치하면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지갑에서는 동전을 넣는 칸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휴대폰 케이스에 카드를 몇 장 꽂고 다니거나 아예 지갑 없이 다니는 분들도 많은데요. 북한 주민들은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북한의 결제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은 전자결제 카드인 나래를 발행하여 북한 내 외화 봉사 단위에서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 후 고려은행에서 고려카드, 중앙은행에서 전성카드, 대성은행에서 금길카드를 발행한 결과 현재는 평양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전자결제 카드의 이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 주민이 사용하는 카드는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일까요? 네, 북한에서의 전자카드는 크게 은행카드, 예불카드, 전자현금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은행카드는 우리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되며 예불카드는 티머니카드와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불카드에는 은행이 발행하는 예불카드, 상점이 발행하는 상품 구입카드, 상업협회 및 특정 회사가 발행하는 예불카드가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북한 주민이 사용하는 전자결제 카드는 이 예불카드에 가까웠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이 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신분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둘째, 거스름돈을 정확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외화를 현금으로 사용할 경우 거스름돈을 정확히 돌려받기가 어려운데요. 예불카드를 사용하면 거스름돈을 정확히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 북한은 대외 결제 수단으로 달러 결제를 금지하고 유로로 지불하게 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봉사망, 즉 서비스업에서도 유로를 지불하게 되었지만 북한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국 달러나 일본의 앵화, 중국의 위엔화에 비해 유로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식당, 상점 등 외화 봉사소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령 냉면 한 그릇이 3유로라면 무역은행의 환율을 적용해 달러로 받는 식입니다. 그러나 달러가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작은 단위 달러가 필요한데요. 북한은 작은 단위 외화가 부족해 이는 거래의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가령 상품이 3.7달러라면 손님이 4달러를 내고 0.3달러를 거슬러 받아야 하지만 작은 단위의 달러, 이른바 단달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북한 돈은 가치가 없어 북한 돈으로 거슬러주면 구매자가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임시방편으로 상점 주인이 거스름돈을 쪽지에 써서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요. 이 쪽지를 다음에 가져오면 활용하게 하였지만 실사용 시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카드를 사용하면 이런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사용한 만큼만 비용이 차감되기 때문이죠. 카드 사용을 보급시키는데 또 다른 주요 원인은 바로 택시의 보급입니다. 2018년 현재 평양에는 약 6,000대의 택시가 있는데요. 그 요금은 1km당 0.5달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택시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의미인데요. 평양의 젊은 층 사이에서 택시용이 늘고 있었지만 역시 잔돈을 돌려받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상황을 뻔히 화도 낼 수 없었죠. 그런데 카드를 사용한 이후로는 이용자가 거스름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고려호텔이나 무역은행 등에서도 돈을 카드에 충전해 놓으면 선불 충전한 금액 내에서 사용된 요금만 차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 소지자에게 송금도 가능하며 은행에서 현금으로 다시 찾아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전자결제 카드의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안해 냈습니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 카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비공식 부분의 자금을 공식 부분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2009년 화폐 교환과 같은 강압적인 형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역으로 수요와 공급에 입각한 경제적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둘째, 카드 사용의 확대를 위해 대형마트를 활용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근 대형마트와 쇼핑센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물품의 가격, 내용 측면에서 보면 그 금액이 더 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당국에서도 최근에는 카드 이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지불 결제 도구로서 유통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있다고 고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 돈, 즉 내화카드인 전성입니다. 2015년 조선중앙에서는 전자결제 카드인 전성카드를 출시하였고 이 카드가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간 북한 주민들이 내화 사용을 꺼린 이유 중 하나는 부피가 너무 커서 사용하기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내화의 가치가 하락되면서 부피가 커진 것이죠. 카드에 내화를 장착해서 쓰면 이런 불편함 역시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에서 우리의 전자상거래를 일컫는 말은 전자상업입니다. 북한 역시 컴퓨터망이나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전자상업체계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민봉사총국에서 새롭게 개발해 내놓은 것이 온라인 쇼핑몰 옥류입니다. 옥류에 내놓는 상품 소개를 보면 모양과 색, 가격, 특성 등을 사진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결제로 구매 가능하고 택배 배송도 가능한 체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대 소비자, 기업 대 기업의 모든 거래 형식을 구현하고자 하며 희망하는 상품을 국가망이나 이동통신망을 통해 결제하고
주문 송달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는 물론 핸드폰으로도 옥류의 이용이 가능하며 상품의 신속한 송달을 보장하기 위해 인민봉사총국 산하의 여러 운수사업소들을 활용한 운송사업도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류에 이어 2015년에는 상현이 설립되었고 다음 해에는 만물상, 내나라, 광흥, 음파산 등 많은 전자상점들이 연달아 설립됐습니다. 2016년 조선연풍상업정보기술사에서 개발한 만물상의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열람 및 봉사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홈페이지 가입자의 경제생활, 경제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교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시장과 카드 결제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역시 새세기 시대를 맞아 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김정은 시대의 정책 목표인 인민 생활 향상 도모에도 힘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시장과 카드 결제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갑시다. 경기도의 부천 일개미 김명원 의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